김정임 할머니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자신의 마른 손을 내려다보니 주름이 깊게 패인 손등 위로 수술 흔적이 선명했죠. 78의 나이에 큰 병을 겪고 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 예정된 수술은 더 위험한 것이라 의사도 확신을 주지 못했어요. 정임은 오늘이 마지막 외출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디까지 모실까요? 택시 기사의 물음에 정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강남 세종로 쪽에 있는 매종 레스토랑으로 가주세요. 이름을 말하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30살 생일날 친구들과 함께 처음으로 그곳에 갔던 날이 떠올랐어요. 모두 들뜬 마음으로 향수를 뿌리고 가장 예쁜 옷을 입고 모였었죠. 그때 남편은 아직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재계의 거물이 되기 전 단지 꿈 많던 청년이었을 뿐이었어요. 정임은 조심스레 가방에서 거울을 꺼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봤습니다. 흰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올리고 입술에 살짝 연한 분홍색 립스틱을 바른 모습이 보였어요. 오늘을 위해 가장 깔끔한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 정혜일 회장은 출장 중이라 혼자 나선 외출이었죠. 할머니, 어디 경사라도 있으신가 봐요?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정임을 보며 웃었습니다. 정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아니, 그저 나를 위한 작별 인사 같은 거랄까. 택시 기사는 더 묻지 않고 조용히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정임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했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수술 성공률은 50%. 동전 던지기와 다를 바 없다는 그 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택시가 목적지에 다다르자 정임은 지갑에서 돈을 꺼냈어요. 그리고 잠시 주저하다 평소보다 많은 금액을 건넸습니다. 어쩌면 이런 작은 행복도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레스토랑 앞에 서서 정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전히 화려한 외관이 예전 그대로였어요. 지난 4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이곳은 여전히 특별한 날을 위한 장소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임은 한 발짝 내디디며 생각했어요. 오늘만큼은 과거의 행복한 기억 속에서 잠시나마 병마의 그림자를 잊고 싶었습니다. 정임은 운동화를 신은 발로 조심스럽게 레스토랑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모든 것이 반짝이는 듯 했어요.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우아함은 여전했죠. 정임은 자신의 한복깃을 바로잡고 등을 곧게 폈습니다. 젊은 시절에도 이곳은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더욱 낯설게 느껴졌어요. 프런트에 선 젊은 여직원이 정임을 발견하고는 미묘하게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정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어르신, 혹시 어디 찾으시는 곳이라도 있으신가요? 정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식사하러 왔어요. 직원의 눈이 커졌죠. 혼자 오셨나요? 저희는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가요? 예전엔 그냥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정임이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직원은 한숨을 참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원래 예약 없이 이용 어려운 곳입니다. 특별히 안내해드리겠지만 최대한 빨리 이용 후 자리 비워주세요. 지금 예약 손님들이 곧 오실 시간이거든요. 정임은 무언가 가슴 한편이 찌릿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빠른 걸음으로 정임을 안내했고 테이블에 앉히고는 메뉴판을 건네주고 재빨리 자리를 떠났죠. 정임이 앉은 테이블은 입구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나는 소리가 크게 들렸고 화장실로 가는 통로와도 가까웠어요. 손님들이 오가며 정임을 힐끗거렸죠.
정임은 그저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당황함을 감추려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직원이 다가왔어요. 그는 정임의 의자 주변을 소독수건으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정임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그는 과하게 표정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청결 유지를 위한 절차입니다. 정임은 무언가 불편한 기분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른 직원이 지나가며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화장실 냄새 아니야?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그들은 정임을 향해 시선을 던졌고 정임은 그 시선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40년 전 이곳에서 느꼈던 설렘과 특별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대신 늙은 여자로서 차별받는 느낌만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정임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을 꼭 쥐었어요. 평생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온 그녀였지만 지금은 누군가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냥 일어나 나가야 할까? 하지만 이곳은 마지막으로 찾고 싶었던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수술 전에 꼭 와보고 싶었던 곳이었죠. 정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이 불편한 시간을 견디고 그저 조용히 식사를 마치리라고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서러움이 차올랐어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식탁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정임은 메뉴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듯 했어요. 정임의 마음은 이미 이곳을 떠나고 싶었지만 발은 무거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할머님, 혹시 메뉴 추천해 드릴까요? 정임이 고개를 들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종업원이 보였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종업원의 이름표에는 최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 예전에 먹었던 것이 기억나지 않네요. 정임이 조금 부끄러운 듯 대답했어요. 도윤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좋은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창가 쪽은 햇빛도 좋고 전망도 멋있어요. 도윤은 정임의 자리를 옮겨주고 메뉴판을 다시 건넸어요. 이번에 안내받은 자리는 창가에 있었고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곳이었습니다. 정임은 마음이 조금 놓이는 듯 했죠. 오늘 저희 시그니처 코스는 계절 식재료로 만든 요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품으로도 주문하실 수 있어요. 특별히 추천해 드리자면 봄나물을 곁들인 연어 스테이크가 인기 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설명했고 정임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을 놓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걸로 주문할게요. 그리고 물 한 잔 부탁해요. 도윤은 정임의 주문을 받고 물잔을 채웠어요. 다른 직원들이 힐끔거리는 시선을 보내는 동안 도윤은 정임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도윤은 정임의 물컵을 자주 갈아주며 필요한 것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어요. 식사가 나오고 정임은 천천히 음식을 음미했습니다. 향긋한 봄나물 향과 부드러운 연어는 오래된 기억을 불러일으켰어요. 정임은 문득 젊은 시절 이곳에서의 추억이 떠올랐죠. 젊은 날에 친구들이랑 여기서 웃었는데 이젠 나 혼자네요. 정임이 작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도윤은 잠시 정임의 말에 귀 기울이더니 따뜻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님께서 예전부터 저희 가게를 이용해 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잠시 사라졌다가 오래된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들고 돌아왔어요. 혹시 사진 한 장 찍어드려도 될까요? 오늘의 추억을 남기시라고요. 정임은 놀라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카메라를 들고 정임을 찍자 카메라에서 사진이 천천히 나왔어요. 나중에 보실 수 있게 완전히 말라야 해요.
제가 이따 드릴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사진을 테이블 한쪽에 두었습니다. 정임은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식당 안에 가득한 음식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녀가 젊었을 때의 기억들이 오버랩되었죠.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 때문이었어요. 도윤은 정임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다른 테이블을 돌보면서도 자주 그녀를 살폈습니다. 정임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존중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것은 값비싼 음식보다 더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도윤이 주방으로 들어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를 향했습니다. 주방장은 도윤이 건넨 주문서를 받아들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또 그 노인네 주문이야? 뭐가? 그리 특별해서 내가 직접 서빙해. 주방장은 주문서를 다른 것들보다 아래쪽에 끼워 넣었습니다. 도윤은 별다른 대꾸 없이 다른 테이블 음식을 들고 나갔어요. 그가 나가자마자 주방 직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봤어? 평소엔 말도 별로 없는 애가 노인네한테만 저렇게 친절하대. 보너스라도 받나? 아니면 뭐 유산이라도 노리는 건가? 웃음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이 다시 들어서자 그들은 얼른 각자의 일로 돌아갔어요. 그때 김지수 매니저가 도윤에게 다가왔죠. 도윤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매니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둘은 직원 휴게실로 향했어요. 텅 빈 공간에서 매니저는 팔짱을 끼고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넌 왜 꼭 노인한테만 그렇게 감정이입해? 시골 노인네들한테만 그렇게 친절하냐? 도윤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모든 손님께 동일하게 서비스하려고 노력합니다. 노인네한테 잘해봤자 팁도 없어. 뭘 바라고 그래? 매니저는 비꼬듯 말했습니다. 팁을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매니저는 한숨을 내쉬었죠. 고객 선별도 실력이다. 여긴 감성 파는 데가 아니야. 우리 레스토랑 타깃 고객은 뉴머니를 가진 3, 40대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 계속 그러면 재계약 어려워질 수도 있어.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니저가 나가자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정임 할머니의 요리가 나올 시간이 되어 주방으로 향했죠. 할머니 주문하신 연어 스테이크 나왔습니까? 도윤이 주방에 물었습니다. 주방장은 웃으며 접시를 내밀었어요. 여기 있다. 특별 서비스로 준비했지. 도윤이 접시를 받아들고 살펴보니 분명 주문한 것과 다른 요리였습니다. 고급 연어 대신 질 낮은 생선이 사용되었고 장식도 대충 되어 있었어요. 이건 제가 주문한 게 아닙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죠. 주방장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노인네들은 어차피 몰라. 알아봤자 어쩌겠냐. 맛은 똑같아. 다시 만들어주세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강인함이 묻어났어요. 주방장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도윤의 단호함에 결국 새 요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다른 동료들은 도윤을 향해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쟤 왜 저래? 괜히 분위기 망치네. 노인네 한 명 때문에 우리 다 고생시키고. 도윤은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정임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요리를 내려놓자 정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고맙습니다, 젊은이. 정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죠.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료들의 핍박과 매니저의 경고가 무색하게 그는 정임의 한마디에 위안을 얻었어요. 그때 매니저가 멀리서 도윤을 노려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죠.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일로 그의 직장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걸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모르는 한 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가 지켜온 신념이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 창가로 비치는 노을빛이 정임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디저트를 음미하고 있었죠. 도윤이 건넨 특별 과일 플레이트였습니다. 메뉴에 없는 것이었지만 도윤은 주방장을 설득해 정임을 위한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할머님, 디저트는 어떠세요? 도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임은 눈가에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맛있네요. 이렇게 특별한 대접을 받다니. 도윤은 옆에 앉아도 되냐는 눈빛으로 물었고 정임이 손짓하자 잠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당은 이제 저녁 손님들로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할머님께서 젊으셨을 때 이곳에 어떤 추억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임의 눈이 반짝였어요. 내가 30살 때였을 거야. 친구들과 함께 내 생일을 축하하러 왔었지. 그때는 이렇게 호화로운 곳이 아니었어. 하지만 우리에겐 특별한 장소였죠. 도윤은 정임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그는 한 번도 시계를 보거나 주변을 둘러보지 않았어요. 온전히 그녀의 이야기에 집중했죠. 그때 내 남편은 아직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시절이었어요. 그가 나중에 큰 사업가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죠. 정임은 멀리 과거를 바라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님, 폴라로이드 사진이 다 말랐어요. 도윤이 사진을 건넸어요. 정임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그녀는 오늘의 자신을 보았어요.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었죠. 고마워요, 젊은이. 정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정임이 식사를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도윤은 계산서를 가져왔지만 정임은 이미 준비해온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계산은 이걸로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정임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하나 더 꺼냈어요. 이건 당신에게 주는 거예요. 도윤은 당황했지만 정중히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도윤은 그녀가 택시를 타는 것까지 배웅했죠. 그리고 식당으로 돌아와 정임이 남긴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가 있었어요. 젊은 날 내 추억을 오늘 다시 꺼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엔 큰 수술을 받습니다. 이 식사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 덕에 웃고 갑니다. 도윤은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 이토록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때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뭘 그렇게 보고 있어? 매니저가 편지를 힐끔 보더니 코웃음 쳤어요. 노인네 심심풀이 편지에 그렇게 감동받았어? 빨리 다른 테이블 봐. 도윤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은 모든 손님을 정성껏 대할 것이라는 다짐이었죠. 그날 밤 도윤은 정임의 편지를 침대 옆 탁자에 두었습니다. 내일도 많은 손님을 만나겠지만 오늘 만난 정임 할머니는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 분명했어요. 아침 8시 레스토랑나 매종은 개점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제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정임 할머니의 편지, 그리고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까지. 그는 오늘도 여러 갈등이 있을 것을 예상하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도윤 씨,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막 출근한 김지수 매니저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냥 준비할 게 있어서요. 도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로 향했어요. 도윤은 창가 쪽 테이블을 정리하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검은색 벤틀리 한 대가 레스토랑 앞에 천천히 멈추는 것이 보였어요. 이 시간에 손님이라고? 도윤은 의아했지만 서둘러 입구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먼저 내린 것은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성이었어요. 그는 재빨리 뒷문을 열었고 거기서 내린 것은 여든을 넘긴 듯한 노신사였습니다. 그의 뒤로 또 다른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든 채 내렸죠. 도윤은 문을 열고 그들을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죄송하지만 저희는 아직 영업시간 전입니다. 노신사는 도윤을 잠시 살펴보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네. 잠시 이야기할 시간이 있나? 도윤은 당황했지만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시겠습니까? 세 사람이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매니저와 몇몇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매니저가 서둘러 다가왔어요. 죄송합니다만 아직 영업시간이 아니라서요. 노신사는 천천히 매니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이곳의 매니저군요. 매니저는 긴장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신사의 분위기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죠. 내 소개가 늦었군. 정혜일이라고 하네. 노신사가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매니저의 얼굴색이 변했어요. 한국 유통재계의 거물 정혜일 회장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도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회장님,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매니저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정 회장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레스토랑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어제 내 아내가 이곳에 다녀갔다고 하던데. 도윤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정임 할머니가 바로 정혜일 회장의 부인이었던 겁니다. 어제 그녀가 말했던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남편이 지금은 재계의 거물이 되어 있었던 거죠. 매니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저희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정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어제 내 아내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자세히 들었네. 레스토랑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정 회장 뒤에 서 있던 남성이 서류 가방을 열어 몇 장의 서류를 꺼냈어요. 이분은 내 변호사고 저 사람은 비서일세. 정 회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나눠보지. 갑작스러운 방문에 레스토랑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어제 한 행동들이 지금 이 상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짐작했어요. 정임 할머니의 편지가 주머니 속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정 회장은 천천히 레스토랑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적막한 공간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내 아내는 지금 병실에 있네. 정 회장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제 당신들 응대를 듣고 난 다시는 이 프랜차이즈에 입점 허가를 주지 않기로 했어. 매니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모든 손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비서에게 눈짓했고 비서는 태블릿을 꺼내 매니저에게 내밀었어요. 어제 레스토랑 CCTV 영상입니다. 정 회장님의 부인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직접 확인하시죠. 매니저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정임 할머니가 입구에서부터 받았던 차별적인 응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의자를 소독하듯 닦는 직원, 냄새에 관한 모욕적인 발언, 그리고 매니저 자신이 도윤을 꾸짖는 장면까지. 이건 매니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 회장의 변호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라 매종은 현재 정그룹 소유 빌딩 5곳에 입점해 있습니다. 오늘부로 모든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위약금은 물론 면제됩니다. 그 말에 매니저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레스토랑 체인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어요. 그리고 정 회장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 아내를 그런 식으로 대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 해고를 요구하네. 물론 법적으로는 강제할 수 없지만 앞으로 정그룹과 관련된 어떤 사업체에도 그들의 발길이 닿지 않도록 하겠어. 레스토랑 안에 충격의 물결이 퍼져나갔습니다. 어제 정임 할머니를 모욕했던 직원들의 얼굴에 공포가 어렸어요. 그들의 경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죠. 정 회장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다 문득 도윤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자네가 최도윤인가? 도윤은 놀라며 앞으로 한 걸음 나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 회장은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아내의 편지를 받았나? 도윤은 주머니에서 정임 할머니의 편지를 꺼내 보였어요. 정 회장은 그것을 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가 자네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네. 오랜만에 그녀가 웃는 모습을 봤어. 도윤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한 끼의 진심, 우리 회사에선 몇십억짜리 가치가 있어. 내 아내에게 있어 그 식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네. 그건 존중과 위로였지. 그리고는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 내 곁에 두고 싶네. 지금 자네에게 필요한 건 자네의 가치를 알아줄 환경일세. 도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런 제안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매니저와 다른 직원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죠. 회장님, 저는 도윤이 말을 채 잇기도 전에 정 회장이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서두를 것 없네. 천천히 생각해보게. 비서가 내 명함을 줄 테니 결정하면 연락하게. 정 회장은 레스토랑을 한 바퀴 더 둘러본 후 매니저를 향해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오늘 계약 해지 서류가 도착할 걸세. 앞으로도 이 업계에서 일하고 싶다면 서비스업이 대체 무엇인지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군. 그 말을 남기고 정 회장은 변호사와 비서를 대동한 채 레스토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레스토랑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 잠겼어요. 모든 것이 순식간에 뒤바뀐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은 정 회장이 건넨 명함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정임 할머니의 편지를 다시 한번 꺼내 읽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어느 날 강남 한복판에 새로운 고급 다이닝 공간 정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그룹의 신규 사업으로 한국 전통의 미와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이 공간은 개업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어요. 도윤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정원의 공식 오픈 날이었고 그는 이곳의 운영 책임자로서 모든 준비를 점검해야 했어요. 정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지난 몇 달은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도윤 씨,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비서가 노크 후 들어와 말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님들은 언제 도착하시나요? 첫 번째 예약은 11시입니다. 정 회장님과 사모님께서 먼저 오신다고 하셨어요. 도윤의 가슴이 설렘으로 뛰었습니다. 정임 할머니의 건강이 어떠실지 궁금했어요. 그녀의 수술 이후 소식은 정 회장을 통해 간간히 들었지만 직접 만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0시 30분, 정 회장의 차가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어요. 도윤은 직접 입구로 나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 회장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정임 할머니가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내렸어요. 지난번보다 더 마른 듯 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잘 지냈나? 정 회장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도윤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네, 회장님. 그동안 많은 가르침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정임 할머니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님, 건강해 보이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정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은이 덕분에 힘을 내서 수술 잘 견뎠어요. 셋은 함께 웃으며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섰어요. 도윤은 그들을 가장 좋은 자리,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창가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할머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정임은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나무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마치 내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도윤은 두 분을 자리에 모신 후 직접 특별 코스 요리를 설명했어요. 그것은 정임 할머니의 고향 음식에서 영감을 얻은 현대적 해석의 요리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메뉴는 할머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구상한 것입니다. 도윤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정말 고마워요.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도윤은 때때로 그들의 테이블을 찾아 대화를 나누었어요. 정임은 수술 이야기를 하며 웃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내가 이렇게 빨리 회복할 줄 몰랐대요. 나도 사실 걱정했는데 이상하게 자꾸 살고 싶더라고. 아직 봐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녀는 말하며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식사를 마치고 정 회장이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있어 다행이네. 앞으로도 우리 회사의 모든 다이닝 사업은 자네에게 맡기고 싶어.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 회장은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진심은 알아보는 사람에겐 반드시 보답이 돌아오는 법이야. 자네가 그 교훈을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길 바라네. 식사를 마친 후 정임은 도윤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건 내가 직접 준비한 선물이에요. 도윤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정임이 웃으며 말했어요. 도윤 씨가 사진을 찍어줬을 때 울컥했어요. 나이 들면 사진 찍을 일도 거의 없는데. 도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카메라를 들어 정임과 정 회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벚꽃 아래 환하게 웃는 두 노인의 모습이 천천히 카메라에서 나왔습니다. 레스토랑은 점점 손님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모든 손님을 진심으로 맞이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신념이 굳건했어요. 어쩌면 한 끼 식사는 사람을 구하고 한마디 따뜻한 말은 생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사람답게 보는 눈이야말로 진짜 고급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정원은 문을 연 첫날부터 만석을 이루었습니다. 도윤은 바쁘게 레스토랑을 오가며 모든 손님에게 정성을 다했어요. 그리고 문득 창가에 앉아있는 정임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음을 확신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진심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도윤은 그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오늘도 손님들에게 다가갔습니다.